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과 뇌 속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시나요?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리실 겁니다. 째깍 째깍.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 번이라도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두 번, 세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을 찾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끊어진 수면의 틈을 타고 치매 유발 물질이 뇌에 쌓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식단부터 운동, 마음 돌봄까지 시니어를 위한 건강 정보를 한 곳에 건강시니어TV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실제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2배에서 3배 가까이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그 짧은 순간 혈압이 급격하게 널뛰기를 하면서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심야에 발생하는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야간뇨로 인한 급격한 천 변화와 혈압 상승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겁을 드리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며 목격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수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전립선도 괜찮고 방광도 깨끗하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그저 물을 적게 마시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참았는데 왜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소변은 여전히 마려운 걸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전에 이거들 입에 머금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꿀꺽 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에 머금고 있는 그 시간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제 상담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일주일 만에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한 달 뒤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꿀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퉁퉁 붓던 다리 부종까지 싹 빠졌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꿀잠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병이 아닙니다.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끄럽다고 경보기만 끄면 불이 꺼지나요? 아니죠. 불을 꺼야 합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운 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아예 안 드십니다. 과일도 안 드시고 국물도 다 남기시죠. 제가 상담했던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5이신 이 할머니는 3년 넘게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니 낮에는 꾸벅꾸벅 조시고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셨죠.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니 물을 줄이라고 해서 저녁에는 목이 말라도 꾹 참으셨대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혀가 갈라질 정도로 참으셨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변 횟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변 색깔이 진해지면서 방광을 더 자극해서 소변량은 쥐어준 만큼 나오는데 마려운 느낌은 더 심해지신 거죠. 게다가 물을 안 마시니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우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소변이 마려운 진짜 이유는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물탱크와 같습니다. 혈관이라는 파이프 안에 적당한 양의 물이 흐르고 있어야 전신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 안에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삼투압입니다. 그리고 이 삼투압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이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밤이 되면 뇌에서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소변을 만들지 말고 몸의 수분을 저장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낮 동안 활동하면서 다리 쪽으로 쏠려 있던 체액들이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심장은 갑자기 피가 많아졌네. 물을 좀 빼내야겠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에 명령을 내려 소변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간 단뇨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작정 물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우리 뇌는 혈액이 진해지는 것을 생명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갈증 신호를 보내거나 혹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아주 적은 양의 소변이라도 빨리 배출하려고 안달이 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데 소변이 마려운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마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현명하게 마셔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입에 머금기 요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자기 전에 입에 머금기만 해도 야간뇨를 싹 사라지게 하는 그것은 바로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에이, 설마 소금물이라고요?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컥벌컥 마시는 소금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농도와 온도의 소금물을 입안 점막을 통해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왜 하필 입에 머금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입안, 특히 혀 밑과 입천장에는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와 직결된 12개의 뇌신경 중 부교감 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이 입안과 목구멍을 지나갑니다. 자기 전에 따뜻하고 짭짤한 물을 입안에 가득 머금고 천천히 혀로 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뇌가 안정을 찾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적절한 미네랄 자극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우리 몸을 긴장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예민해져 있던 방광 근육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방광이 긴장해서 쪼그라들어 있으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마려운 느낌이 드는데 방광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둘째, 갈증 신호를 잠재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구강 건조증 때문에 잠을 깹니다. 입이 마르면 뇌는 목이 마르다고 착각하고 깹니다. 맹물을 마시면 금방 다시 소변으로 나가지만 전해질 농도가 맞춰진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 구강 점막이 촉촉해지고 침 분비가 원활해지면서 뇌가 이제 수분이 충분하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물을 삼키지 않고 입에 머금고 뱉기만 해도 갈증이 해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전해질 균형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을 때 그 주사액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0.9%의 소금물, 생리식 염수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똑같은 농도죠. 맹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콩팥이 물을 빨리 내보내려고 하지만 체액과 비슷한 농도의 따뜻한 소금물을 아주 조금씩 섭취하면 이 수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에 얌전히 머물면서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내 수분을 잡아두는 수분 보존 효과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입에 머금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순서와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딱 2가지입니다. 따뜻한 물과 좋은 소금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절대 찬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우리 몸의 천을 떨어뜨리고 방광을 수축시킵니다. 반드시 천보다 약간 따뜻한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물을 준비하세요. 끓였다가 식힌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의 양은 종이컵 반 컵 정도, 약 100ml면 충분합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화장실을 가게 되니까 딱 이 정도 양이 약이 되는 양입니다. 다음은 소금입니다. 맛소금이나 정제염은 절대 안 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주겸 혹은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질 좋은 소금을 준비하세요. 특히 3번 이상 구운 주겸이나 용융소금은 불순물이 없고 흡수가 빨라 더욱 좋습니다. 소금의 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한 꼬집에서 2꼬집 정도입니다. 물에 탔을 때 짭짤하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간간하네, 국물간이 딱 맞네 하는 정도의 농도여야 합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갈증을 유발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좋은 소금 고르는 법이나 제가 추천하는 검증된 제품 정보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어떤 소금을 써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따뜻한 소금물을 가지고 침실로 갑니다. 잠들기 직전 불을 끄고 편안하게 침대에 걸터 앉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3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각을 하듯 머금기입니다. 소금물 한 모금을 입안에 넣습니다. 삼키지 마세요. 입을 다물고 혀로 소금물을 입안 구석구석 굴립니다. 마치 오일 풀링을 하듯이 소금물이 잇몸 사이사이 혀 밑, 입천장에 닿게 하세요. 마음속으로 30초를 셉니다. 이 시간 동안 따뜻한 온기가 입안 퍼지면서 굳어있던 턱 근육이 풀리고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침이 많이 고일 텐데 이 침이 바로 천연 소화제이자 수면 유도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 천천히 나누어 삼키기입니다. 30초가 지났다면 입안에 고인 소금물과 침을 아주 조금씩 꿀꺽하고 한 번에 삼키는 게 아니라 식도로 흘려보내듯이 천천히 넘깁니다. 목구멍을 타고 따뜻한 기운이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삼키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100ml의 물을 이런 식으로 3번에서 5번에 나누어 천천히 마십니다. 세 번째 단계, 마지막 한 방울의 마법입니다.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1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워냅니다. 소변이 안 마려워도 꼭 다녀오셔야 합니다. 방광아, 이제 다 비웠으니 아침까지 푹 쉬어 라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거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 3일은 이게 효과가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4일째, 5일째가 되면 확실히 다를 겁니다. 자다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영자 할머니도 일주일 만에 야간요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지금은 하룻밤에 1번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지 않고 개운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걱정되시죠. 제가 말씀드린 소금의 양은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적절한 미네랄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심각한 신장 질환, 그러니까 투석을 받으시거나 신부전증이 있어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눕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잠들기 1시간 전에 이 과정을 마치시고 상체를 약간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 방법과 함께 꼭 하셔야 할 짝꿍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 베개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다리에 몰린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를 하나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해주세요. 그리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운동을 1분만 해주세요. 종아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빨리 순환되어 자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배출되게 도와줍니다. 밤새 만들어질 소변을 초저녁에 미리 빼내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천관리입니다. 우리 방광은 추위에 아주 약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방광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랫배와 발이 따뜻해야 합니다. 수면 양말을 신거나 배 위에 얇은 이불을 덮어서 천을 유지해 주세요.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기 전 따뜻한 소금물 머금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와 호르몬, 그리고 체액의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물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소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어머니의 양수가 0.9%의 소금물이었던 것처럼 우리 몸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적절한 염분과 따뜻한 수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좋은 소금 한 꼬집, 따뜻한 물 한 모금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은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주무실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고 상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만의 야간요 극복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생명수 같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날 때 10초 만에 푸는 혈자리 비법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 유튜브 채널의 전문 작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